잭바시님이 지금 한 갖고 계시는 55개 정도 된다고. 그게 거의 샀던 거고요. 뭐 판 것도 있고 뭐도 했고 해서 한 46개 정도 지금 있을 거예요. 네. 계속 이렇게 몇십 개를 끌고 가시면서 쭉 가실 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투자 방법을 좀 바꿔서 뭐 한쪽에서 모실 건지 뭐 이런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이게 좀 전 재미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로서 또 임대사업자기도 하고요. 그렇게 임대사업을 하면서 누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활동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해요. 이런 개수 자체를 확 줄이다기보다는 제가 서울 수도권에 집이 한 60%가 있고요. 나머지 40%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가능하면 계속 끌고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지방 아파트는 세율이 2년이 지나야지 기본 세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2년이 되면 가능하면 팔아서 또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피스를 사고 있는 이유들도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지방에서 판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렸을 때 오피스텔에 그 돈을 좀 넣어서 월세화를 전환시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 사이클이 또 지나고 나면 하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똑같은 객투자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크게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옛날에 책 내는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 방법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갔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20% 30% 한 번 깎이고 나면 갭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산이 빵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1억짜리 집을 1억 5천까지 불려놨는데 그 집이 수십 채였던 거죠. 근데 1억 5천에서 30%만 깎여도 사실 본전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가속도는 굉장히 커요. 하락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하락 시기를 감안을 해서 작년부터 약간 월세화를 시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방 아파트들을 내놓은 것들은 약간 서울에 이제 오피스텔에 월세화를 시키고 있다가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 또 시작이 되면 그때는 그 월세 시킨 거를 다시 전세로 변환시켜서 그럼 현금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잭바시님이 네. 보는 사이클도 좀 궁금하고 네. 하필 지금 이 매력적인 책이 주택시장 격변기에 나와가지고 네. 지금 이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잭바시님을 따라서 네. 갭투자 세계에 입문해서 거부가 되리라 이러실 거란 네.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거 좀 조심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라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뭐 자산이라든지 집의 숫자만 봤을 때는 금방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제 10년 동안 사실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직장인이었기도 했고 1년에 4채 정도만 아니면 그것도 여유가 약간 안 된다라고 하면 1년에 한두 채 정도만 안전마진이 있는 걸 골라서 사라. 보통 부동산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잘 됐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책을 읽고 약간 펌핑을 좀 받아가지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현재 시세에 사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비싼 시세에 사거나. 근데 이게 하락장이 되면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안전마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마진이 2, 3천이라도 있게 사면 이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떨어지는 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하는 방법들도 이 책이 이미 끝났고 책은 이미 나왔고 그 후에 투자들도 저는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요즘에도 집을 사고 있긴 한데요. 그런 거를 보시면서 뭐 저도 실력은 되지만 닥치고 사는 게 아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고 이게 수익이 얼마 정도 내가 지금 이걸 샀을 때 안전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는 지금은 하락이 가속화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너무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세나 시장 강도나 너무 높게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탔으면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법인은 양도세가 없고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33%만 내면.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양도세가 77%라 그렇게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샀으면 2년 후에 팔아서 기본 소요를 맞춰야 되는데 달리는 말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너무 그런 화랑인 시장에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락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좀 웃으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전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품이 약간 빠져야 될 시기라고도 좀 생각은 해요. 지방이랑 약간 서울, 광역시, 수도권이랑은 다르게 생각하긴 해야 되지만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엔 유동성 장보다는 사실은 공급과 수요 건축사에 의한 공급과 수요가 굉장히 잘 매칭이 돼요. 근데 수도권과 광역시, 서울 이런 데는 따지고 보면 사치품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M2 광희 통합
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M2는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금 이런 통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광의 통화량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시가총액과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따져요. 광의 통화량을 우리가 봤을 때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3,600조 정도가 있어요. 근데 예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돈과 아파트의 시가총액 총합과 거의 상관율이 보면 한 100에서 11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균 자체가. 근데 지금은 145% 정도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한 5,600조, 5,300조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0-30% 정도가 뻥튀가 돼버린 거예요. 광의 통화량이 한 12.9%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 아파트가 12.9%만 오른 게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훨씬 더 올랐겠죠. 그쵸. KB 지수만 봤을 때도 지수가 17%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도나 서울 이런 것들은 개별 따졌을 때는 2배라고 하면 사실 100%잖아요. 만약에 유동성이 펼쳐지는 것만큼만 아파트가 상승해 줬더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거품이 꺼지는 걸 저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급이 없잖아요. 갈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맞고 조정을 후에 상승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따져 보셔야죠.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 네. 지금 만약에 한 1억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이제 잭바시님의 책을 읽고 정독하고 갭투자의 길에 들어서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네. 와서 상담을 신청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잭바시 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좀 가르침을 주시겠어요? 우선 본인의 실거주집이 있는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의 기본이 실거주가 기본이거든요. 결국에는 예전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비과세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상위 입지를 계속 갈아타면서 이게 투자라고 하긴 뭐하잖아요. 투자기도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내가 하나 남은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가 남아서 웬만한 중산층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못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의 뭐 MZ 세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안타까운 부분은 충분히 맞아요. 이런 기회가 많이 사실은 과거와는 똑같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근로소득 능력이 있고 뭐 한다라고 하면 청약이나 아니면 실거주 할 수 있는 1주택 아니면 네가 인생이 망했냐 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 돈 가지고 한번 내 투자법을 한번 해보겠느냐. 뭐 아니면 네, 도다, 뭐 아니면 있잖아요. 도다. 저는 투자 방법이 똑같거든요. 저는 1,000만 원 넣어서 5천만 원을 2년 후에 받으면 이게 세후로 따졌을 때 뭐 합산과세도 있고 뭐도 하다 보니까 최당 한 3천만 원 정도 남아요. 그럼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나는 300채를 무조건 만든다. 300채만 내가 성공하면 현금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따라올 사람들은 제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대신 이 투자 방법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안달떨지 말고 진짜 1년에 한두 채씩 두세 채씩 할 생각을 하고, 종잣돈은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하는 것 자체가 해봤자 1,000?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만 매물 찾는 연습부터 전 꾸준하게 시킬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자체를 알려줄 것 같습니다. 임장 연수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지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뭐 강남 오피스텔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차마 저기 지역을 사라고 생각을 저도 못했거든요. 제가 작년 정도에 이거는 해볼만 한데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여기서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요? 신분당선 강남역 딱 거기 내리면 그 근처에 제 오피스텔이 한 3-4개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서 나중에 이제 현금 있으면 이거 월세로 돌리면 그 채당 한 100만 원씩은 나와요. 그러면 일반 직장인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세 채를 온전하게 월세로 받는다고 하면 300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직장에 지금 내 근로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네, 그렇게 약간 해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을 잘 네. 눈여겨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하락하는 사이클, 뭐 우리가 다 아는 바이러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올라가서 이 갭 투자를 할 좋은 시기가 왔다. 이런 네. 거는 판별을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지역으로 봤을 때 시세의 움직임은 주 1회, 그 다음에 월 1회 KB 부동산에서 그 시계열 자료를 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각 주에 주시랑 똑같이 뭐 얼마가 떨어지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 주거든요. 증권은 어저께 상한가 친 게 오늘 하한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한가 친 게 내일 상한가가 될 수 있고요. 따지고 보면 되게 뾰족한 직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은 포물선이에요. 정말 한 지역에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매도가. 네. 그 지역을 통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지면 그 방향이
한꺼번에 뒤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 그래프가 나오면 적어도 상승을 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을 하다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럼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도 된다 만다, 여기서의 또 하나를 판단을 하실 거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면 두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면 되면요, 그렇게 조정이 뭐 한 1년 정도 간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거든요. 특히나 지방장은 거의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요. 상승장이 5년 있다가 하락장이 3년, 그 위에 아래 위에서는 힘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 한 1년 정도 생겨요. 변곡점이 1년 정도 네.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갔다가, 그러면 처음은 속도를 높여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속도가 가장 높게 있던 시기가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 멈춘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속도가 점차 낮아지겠죠. 지금 대우 같은 곳이 사실 6개월, 8개월 전에 정점을 찍고 지금 6개월 동안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하락이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딱 배가 이제 멈추게 되고 방향을 돌린다라고 하면 다시 시작을 했을 때는 속도가 처음부터 많이 나지 않잖아요. 처음엔 천천히 시작합니다. 방향성은 이미 내가 판단을 했어요.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 판단했고,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들어갈 시점이 맞다라고 판단했을 시 두려우니까 남은 어떻게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요즘은 그 통계 지표가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거래량도 볼 수가 있고요, 외지인 거래량도 볼 수가 있고요, 법인 거래량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만약에 평균 거래량이 100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평균 거래량의 2배, 3배, 즉 200, 300이 뛰었다. 여기서 또 점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실거주자가 거래를 해서 산 거냐, 아니면 외지인 또는 법인이 들어와서 산 거냐, 이게 중요해요. 외지인과 법인은 증권으로 따졌을 때, 주식으로 따졌을 때는 기관과 외인이거든요. 그래요. 실거주자들은 하락이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못 삽니다. 외지인들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투자 수익률만 봐요. 내가 투자를 얼마를 해서 수익이 얼마 될 것인가, 그것만 따지더라 하거든요. 법인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부동산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일반 사람이랑 달라요. 외지인과 법인 거래량을 뜯어봐서 바닥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크게 누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처음 1차 시그널은 준 거예요. 그때 들어가셨으면 수익은 완전 극대화죠. 내가 거의 초기 투자자니까 수익은 왕창이 아니라 조금 먹어도 되지만 리스크는 좀 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거를 한 2, 3개월, 3, 4개월 더 지켜봐도 돼요. 1차 투자자가 들어온 이상 2, 3차는 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외지인 거래량이나 법인 거래량을 보다 보면, 거래량은 시세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 3, 4개월이면 선행이 돼요. 만약에 외지인이나 법인이 들어와서 그쪽에 나와 있는 매물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찍히고 그 몇 개월 후에는 그 좋은 물건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물건들은 이미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물건의 자체가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상관이 한 2, 3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면 거래량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세가 꺾이는 정도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하락이 되고 상승을 할 걸 시작을 하면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부동산에 배운 이상 무조건 지금 처리해야겠다. 그렇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해서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남들이랑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는, 남들이 안 살 때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은 겁니다. 평균 거래량 수치에 비해서 두세 배가 뛴 시점으로 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투자들이랑 얘기해봐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여기 왜 들어오냐고. 투자들은 뻔할 거예요.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했고, 지금쯤에서는 이제 반등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 개 뭉쳐지다 보면 그것도 빅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본인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도 이 사람들 따라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초기 투자 안에 섞여버리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음에 이 네. 세계에 입문하실 때도 이런 그 논리가 무장이 돼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은 경매로 시작했어요. 부동산 경매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제 생각은 사이클이고 뭐고 없었어요. 저는 그냥 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만 팔면 된다. 여기까지만 사실 되어 있었어요. 제가 갭 투자를 한 걸 이제 6년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시세와 흐름과 지방 지역과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부동산 내내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도 한 몇 년 안 됐다. 오늘 작가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우리 글도 잘 쓰지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설득력 있게. 그래요. 저희 다음 또 기회 되면은 우리 작가님 모시고 한 네. 번 더 또 콘텐츠 만들어보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